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맥도날드를 따라할 겁니다. 거대한 클래식 라떼, 감자 딥, 빅테이스트를 따라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 버거는 뭔가요? 저는 빅테이스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가보자고요. 아름다운 포장이 없다면 맥도날드가 아니죠. 포장재를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런 골판지를 사용해야 해요. 원래 포장재를 펼치고 상자의 크기를 측정하고 곱한 다음 그 크기를 판자로 옮겨요. 필요한 경우 잘라내세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에서 판지를 고르게 구부리세요. 뜨거운 접착제를 발라주고 상자를 조립하세요. 빅테이스티 상자가 준비됐네요. 또 감자 상자도 만들어 보자고요. 플라스틱 양동이는 큰 커피엽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판지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게 됐네요. 칠 준비를 해요. 우선 스프레이로 플라스틱 양동이를 노란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판지 제품을 아크릴 물감으로 덮어요. 노란색 양동이에 페인트 칠한 뚜껑을 놓아요. 비문을 붙여요. 맥도날드 컵과 아주 비슷하게 됐네요. 여기 감자용 상자가 이렇게 됐고요. 빅테이스티용 상자도 있어요. 어쨌든 원래 상자 디자인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자를 만드는데 15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감자튀김이에요. 같은 감자튀김이지만 모양만 다르죠. 감자 한 봉지가 필요해요. 열어서 껍질을 까봐요. 껍질을 벗긴 감자를 그릇에 넣어요. 이렇게 한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릇을 다 채웠어요. 하지만 더러워요. 싱크대에 붓고 물로 씻어주세요. 감자들의 묻은 흙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놓친 모든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완전히 깨끗한 감자를 넣어요. 감자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요. 그리고 2개의 버너를 켜세요. 감자를 삶아야 해요. 하지만 잘못된 품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까지 감자를 7시간 동안 삶아주세요. 물기를 제거하고 감자를 으깨주세요. 덩어리가 작아지면 많은 소금을 넣고 계속 반죽해주세요. 모양이 매우 특별하네요. 크게 만들기 위해 이 철제 모서리를 사용할 거예요. 각각 기름을 붓고 브러쉬로 문질러주세요. 이제 으깬 감자를 틀에 넣어주세요. 손으로 잘 다져주세요. 그리고 안이 뚫린 물체를 사용해 가장 비슷한 모양의 감자딥을 만들어줘요. 하루 종일 냉장고에 두세요. 그동안 거인 커피를 만들어봐요. 14리터의 우유가 필요해요. 뚜껑을 열고 큰 냄비에 부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주세요. 60도까지 가열해야 해요. 그동안 커피 원두를 보자고요. 이미 로스팅이 되어 있네요. 갈아줘야 해요. 커피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원두 커피를 다른 냄비에 부어요. 이런 식으로 800g의 커피 원두를 모두 갈아야 해요. 5리터의 물을 채워주세요. 섞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주세요. 거대한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많이 붓고 다시 섞어주세요. 우유는 이미 따뜻하네요. 떠서 믹서기에 부어요. 뚜껑을 닫고 기계를 작동시켜주세요. 이 절차가 끝나면 우유가 거품으로 바뀌어요. 거품을 큰 컵에 모아주세요. 모든 뜨거운 우유를 믹서기로 섞어주세요. 위에 채를 준비해줘요. 커피는 이미 끓었으므로 스토브에서 꺼내 큰 컵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거대한 라떼가 준비됐어요. 맥도날드에서 파는 거랑 거의 흡사하네요. 이제 거대한 빅테이스티를 만들어 보자고요. 소스, 토마토, 양상추, 양파, 미트볼, 에멘탈 치즈, 그리고 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해보자고요. 그릇에 물을 붓고 건조 효모, 소금, 설탕, 버터, 그리고 당연히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반죽하면서 반죽이 손에 달라붙지 않을 때까지 밀가루를 더 넣으세요. 베이킹팬에 올려주고 볼에 계란 1개를 깨서 넣고 우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이 혼합물을 위에 발라줘요. 그리고 그 위에 통깨를 솔솔 뿌려주세요. 오븐에서 200도. 두고 보자니 반죽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2인분으로 만들어서 빵을 구웠어요. 호일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요. 매우 부드러워졌네요. 커틀릿을 만들어 봅시다. 다진 소고기에 마른 마늘, 안티칠리 페퍼, 소금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자, 손으로 섞어주세요. 근데 이 소고기엔 지방이 거의 없네요. 커틀릿은 100% 건조할 거예요. 베이컨 한 조각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살을 자르고 냉동 베이컨을 잘라서 접시에 놓은 다음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정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요. 끝. 베이컨을 다진 고기에 넣고 다시 섞어요. 이제 커틀릿은 육즙이 생길 거예요. 모든 다진 고기를 양피지로 옮겨요. 준비 완료. 그릴에서 구울 거예요. 그릴을 달궈주세요. 커틀릿에 기름을 구석구석 손으로 발라줘요. 그릴을 위에 놓고 뒤집습니다. 커틀릿을 구워줘요. 불을 끄기 위해 뚜껑을 덮고 나중에 뚜껑을 덮지 않고 구워요. 주걱으로 패티를 잡고 뒤집어요. 뒤집어서 10분간 더 구워요. 완성이에요. 치즈로 가보죠. 풍미를 위해 에멘탈을 그리고 잘 녹는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해요. 치즈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강판에 문질러요. 모든 치즈를 잘 섞어주세요. 반으로 나누어 2개의 냄비에 부으세요. 팬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틀을 준비해요. 플라스틱 트레이에 기름을 바르세요. 뜨거운 치즈를 붓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굳혀주세요. 자, 빅테이스티 소스의 경우 마요네즈를 통으로 짜내고 파프리카, 후추를 넣으세요. 마늘을 으깨세요. 껍질을 벗기고 도마에서 잘게 칼로 썰어주세요. 으깨주세요. 그대로 소스에 넣어주세요. 아메리칸 머스타드, 레몬을 자르고 주스를 짜내세요. 물론 바비큐 소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연기의 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주면 빅테이스티 소스가 완성. 야채는 토마토, 빙산 양사추, 양파가 필요해요. 먼저 양파 껍질을 벗기고 반고리로 잘라요. 이번에는 양파가 아주 강렬하네요. 토마토를 자르세요. 자, 이제 우리의 거대한 빅테이스티를 쌓아봐요. 빵에 치즈 한 조각을 깔아주세요. 다음은 거대한 커틀릿. 또 치즈 한 조각. 토마토를 깔아주세요. 양파, 빙산 양상추, 그 위에 소스를 모두 붓고 그 위를 빵으로 덮어요. 거대한 빅테이스티 드디어 완성. 이제 감자가 이미 얼었네요. 꺼내주세요. 틀에서 꺼내고 모양이 아주 잘 나왔네요. 버너에 거대한 냄비를 놓아요. 기름도 많이 필요해요. 뚜껑을 열고 거대한 프라이를 만들어요. 뜨거운 기름에 감자딥을 담그세요. 꺼내요. 그리고 종이 타월에 나머지도 튀겨줘요. 자, 만들어 놓은 상자에 넣어요. 끝. 맥도날드의 거인 메뉴 완성. 이 모든 작업에 3일이 소요됐네요. 매장의 오리지널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모두 먹어보자고요. 감자딥. 우리의 딥은 원본만큼 바삭하지는 않네요. 자, 커피는 맛있어요. 맥라떼와 매우 흡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이스티를 잘라요.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꼬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넣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의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1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한 번에 두 가지 맛, 즉 상단 카라멜과 내용물을 동시에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고 기분 좋은 캐러멜이에요. 오리지널만큼 달콤해요. 그리고 약간의 수박 뒷맛이 있네요. 이 영상의 좋아요가 2억 5천만 개가 달성한다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모두 안녕!